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이어서 뉴욕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들 알아보겠습니다. 김한희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뉴욕 증시는 어제 오늘 계속해서 보합권 혼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큰 재료까지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어떠한 부분들이 나왔을까요? 네, 뉴욕 증시가 거의 변동 없이 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예상 궤도대로 서서히 둔화되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은 안도했지만 대선 이후 나타난 트럼프 랠리가 지나쳤다는 평가도 나와 잠시 숨고르기 하는 분위기인데요. 투자자들은 이틀째 눈치 보기에 들어갔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11% 올랐고 S&P 500 지수는 0.02% 오른 채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 나스닥 지수는 0.26% 내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 최대 수혜주인 테슬라는 급락세를 하루 만에 끝내고 다시 상승세로 복귀했습니다. 테슬라는 0.53% 오른 채 마감했는데요. 반면 트럼프 당선자의 소셜미디어 기업 트럼프 미디어는 오늘도 급락세가 지속됐습니다. 트럼프 미디어는 5.05% 떨어졌습니다. 엔비디아는 전날 2.1% 상승세를 뒤로하고 1.36% 내렸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는 아마존이 2.48% 뛰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애플은 0.4%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도 0.51% 상승했습니다. 양자 컴퓨터 스타트업인 아이온큐는 트럼프 랠리 최대 수혜주 가운데 하나인데요. 트럼프 당선자가 양자 컴퓨터 육성을 공약하면서 대선 이후 주가가 폭등세입니다. 아이온큐는 전일비 16.3% 폭등한 26.76달러로 치솟으며 사상 최고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아이온큐는 올해 전체로는 116% 폭등했고 5일 대선 이후만 보면 86.2% 올랐습니다. 지난 5월 8일 저점 6.22달러에 비해서는 무려 4배 넘게 올랐습니다. 전기차 업체 리비안도 모처럼 폭등했는데요. 폭스바겐이 최대 58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리비안은 13.71% 급등했습니다. 상장 폐지가 임박한 AI 서버 업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급락세가 지속됐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6.31% 급락했는데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오는 16일까지 나스닥 거래소에 연간 재무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상장이 폐지됩니다. 저가항공사 스피릿항공은 60% 폭락했는데요. 경쟁사인 프런티어 항공과 인수합병 시도가 실패한 뒤 스피릿이 파산보호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주가 폭락의 방아쇠가 됐습니다. 스피릿은 오늘 59.32%나 폭락했습니다. 네, 종목들의 등락이 심한 가운데 이제 미국 투자자들도 미국 증시가 좀 고점 아닌가? 약간 이런 의심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는 사실 CPI를 기다리면서 혼조로 거래를 마쳤었고 오늘은 CPI가 발표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네, 투자자들은 오늘 오전에 공개된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를 주목했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CPI는 전년 동기 대비 2.6% 올랐는데요. 지난 9월 2.4%에서 0.2%포인트 상승하기는 했지만 시장 예상치엔 부합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해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CPI는 전년 대비 3.3% 올라 역시 전망치와 일치했습니다. 주거비가 계속 상승하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는데요. 전체 지수에서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거비는 전월 대비 0.4%, 전년 동기 대비 4.9% 상승했습니다. 주택과 에너지를 제외한 서비스 물가인 슈퍼코어 서비스 물가는 0.3% 상승하며 9월보다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슈퍼코어 서비스 물가는 연준이 중시하는 지표인데요.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물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주거비와 식료품 가격 상승이 지난달 CPI 상승에 기여했지만 예상에 부합하면서 12월 금리 인하 기대는 확산됐습니다.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연준이 12월 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을 82.5% 반영 중인데요. 하루 전 58.7%에서 크게 올랐습니다. 트레이드 스테이션의 데이비드 러셀은 연준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은 멈출 때라며 주식은 대선 후 너무 올라 자동 조종 상태에 있고 이날 발표된 CPI 수치는 추세에 아무런 악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12월 여전히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연준이 다음 달 금리 인하를 단행한 뒤 통화 완화를 당분간 멈출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리건 캐피털의 스카일러 와이넌드는 연준이 12월 금리 인하를 한 차례 단행한 뒤 통화 완화 경로에서 잠시 멈출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국채는 엇갈렸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CPI 발표 이후 급락했지만 상승 반전하면서 1.8bp가량 오른 4.451%를 기록 중인데요. 공화당이 상원에 이어 하원까지 싹쓸이했다는 소식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인의 감세안이 통과되면서 경제 성장이 촉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됐습니다. 경제학자들은 감세안을 비롯해 대규모 관세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재발시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연준의 금리 인하가 예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2년물 국채 금리는 6bp 빠진 4.284%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달러는 연일 치솟고 있는데요.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전 거래일 대비 0.43% 오른 106.48까지 치솟았습니다. 내일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주요 지표로는 10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예정돼 있습니다. 내일도 연준 인사들 발언 이어지는데요. 가장 주목되는 연설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연설이고요. 이외에도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월트 디즈니와 어플라이드 머티어 리얼즈 실적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일정에 맞게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닝인 뉴욕이었습니다.